안녕하세요. 정말 힘들고 혼돈스러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월급을 전부 다 이자로 내고 라면만 먹고 산다는 그 30대 연끌족 직장인의 비명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.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. 이제는 이제 9월달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단이 7%를 돌파하고요. 이제 9%까지가 아니라 10%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들이 벌어지는 거죠. 2021년 가을, 겨울에 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.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이제 적지 않은 거죠.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산 걸까요? 그들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?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월급을 전부 다 이자로 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이제 삶이 이제 확실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기서 얘기하는 A씨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몇 프로의 이자를 대출을 냈겠습니까? 1% 초반요. 그러다 보니까 4억 5억을 너무 쉽게 낸 거죠.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제 5% 되고 7% 되고 이제 10% 되고 14%까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원래 이자를 한 180만원 내다가 이제 지금은 한 250만원 이래죠. 이게 25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억 5천이라고 치면 10%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년에 이자만 4,500만원 내는 거죠.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다 낸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.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. 이러한 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.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4.0으로 만들었어요. 한국은행도 이제 11월 24일 날 0.5% 올릴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이 0.5% 올려도 한국은 3.5, 미국은 4.0.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한국은 그대로 3.5이고 미국은 4.75가 돼요.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거다. 글쎄요. 인상폭도 줄일지 안 줄일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거지.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댓글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. 실거주 목적으로 자기 연봉의 몇 배를 투입한다고? 그냥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거잖아. 투자 예측에 실패해서 애먹고 있는 거고 투자에 실패했으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지. 이런 얘기들. 투기판에 뛰어들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.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?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누가 그렇게 집을 사라고 머리에 총뿌리를 겨눈 게 아니라는 거죠. 누구를 탓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. 집값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다. 집값 오를 줄 알고 대출 땡겨 샀는데 어쩌겠냐.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모자르고 돈이 맞으면 집이 마음에 안 들고 남들은 남의 집살이 그만하고 대출받아 집 사라고 했지만 이자의 원금값을 생각하니 자신이 없어서 또 남의 집살이를 했습니다. 그때 집을 샀어야 했나 후회할 땐 또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 있었고 포기. 이번 생은 집 사기 걸렸구나. 저는 집으로 돈 번다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남들은 알아서 잘하더라고요. 나는 청약 안 되네 하면서 한탄했는데 요즘은 희망이 보인답니다. 연끌에서 집을 산 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대로 집값이 좀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33살에 7억짜리를 4억 5천 대출로 샀는데 1년 반 만에 이 집이 3억 5천이 된다. 다급하니 65살이다. 남은 건 2억 5천만원짜리 집이다. 녹물이 나온다. 수고한 호구 인생.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간 계속 라면만 먹으면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거다.
여기서 잠깐 지금 팔면 5억 5천. 그러면 바로 빚 갚고 1억 남는다. 1,000만원에 50 월세 살면서 쌀밥 먹는다. 현금 가지고 다시 주식을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후자가 낫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소설, 그냥 한 댓글을 쓴 사람의 그냥 이야기지만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33살에 7억짜리 아파트를 4억 5천 대출 주고 샀다. 근데 5억 5천에라도 팔면 빚을 갖고 1억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게 이 댓글을 쓴 분의 얘기입니다. 어쩌면 지금 무리하게 연끌해서 걸려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피 같은 돈을 날려야 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4억 5천을 갚을 생각으로 샀겠냐. 집값 오르면 팔아서 한탕 챙기려고 했을 거다. 강원된 데서 돈 벌려는 사람과 연끌한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. 30평대를 7억이나 주고 샀다고? 20평대 3, 4억도 많은데 왜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걸까? 이런 얘기. 욕심을 부린 결과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. 그들이 처하게 될 결론은 원래 애시당초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. 쉽게 그냥 덜컥 빚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 따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. 애시당초. 저 집값이 7억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원래는 2, 3억짜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. 2억짜리였을 가능성이 크죠. 뭐 사는 순간 4억 5천의 빚도 빚이지만 뭐 자기 돈 2억 5천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. 그 2억 5천이 눈독듯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뭐 미친듯이 오르고 또 오를 것 같아서 겁나서 샀다라는 건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연끌한 사람들이 이번에 톡톡히 당하는 거죠. 수십 년의 인생이 날아갔다라고 봐야 됩니다. 걸려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좀 기득권들이 참 나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. 자기한테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. 좀 작은 집, 허술한 곳에 살면서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지. 너무나 많은 이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미친듯이 빚내가지고 특유의 앞장선 게 아닌가.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닐까.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. 아직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걸 명심 또 명심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